예, 주식시장입니다. 지금은 긴 연휴라서 뭐좀 나스닥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난번하고 크게 다른 건 없고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회복 못하는 것 뿐더러 맞고 떨어지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 라인을 좀 개인적으로 이 라인을 좀 중요시 여길 생각입니다. 여기가 깨진다. 여기를 이제 어떻게 긋느냐, 장중으로 그럴 거냐 종가 기준 그럴 거냐에 따라 다른데,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긋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떨어지면은 약간 위로 향하는 박스권, 상향된 이 두 박스권 평행선의 하단을 깨게 됩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볼 게 있느냐, 그냥 여기를 보지. 그러셔도 이렇게 봐도 상관없고 좀 더 아래 보셔도 되고, 여기 그러니까 다 손절 라인이 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해서 이 라인들, 방금 말한 이 라인들을, 이 세 라인을 다 깰 때마다 인버스는 추가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반대로 만약에 이평선 위로 올라선다 그러면 살짝 인버스 좀 줄이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한다 그럼 인버스 더 많이 줄이고, 지금 인버스 한 30-40% 적당히, 가장 박쥐 같은 포지션이 인버스 한 30%.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가도 다 따라갈 수가 있어요. 70%로 본인이 수익을 나는 잘 내 자신 있다 하면 30%만 있어도, 여기서 뚝 떨어지면 10%만 더 하면 인버스 40%다. 인버스 40%면 다 커버되는데요. 폭락당해도. 본인이 아주 종목을 잘못 고르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평선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좀 더 중요시해야 되지 않, 요것도, 이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낮춰 잡을까요? 종가 기준으로 잡으면 이렇게 정도. 그죠? 일단 지난주 외국인 수급은 뭐 그렇게 나쁘다 볼 수는 없습니다. 막 그래도 좀 지난주 연속 그래도 소폭 매수입니다. 막 크게 옛날처럼 하루에 몇 조씩 매수하는 거 아니고, 많아봐야 한 하루 3천억 정도. 그리고 뭐 목금은 좀 적게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매수다. 코스피 선물의 경우 외국인 좀 왔다 갔다 하는 중이죠. 잘 들어오다가 목요일날 매도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누적은 선물은 6,400억, 미니 선물 3,200억 해서 거의 1조 원 가까이 상방입니다. 여인 선물은 9천억대 상방이다. 그래서 중립적 위치 정도로 본인이 납니다. 왜냐면은 롤오버가 좀 매도로 됐을 거기 때문에요. 한 이 중에 한 5천억 정도는 빠질 수가 있거든요. 얼마인지 정확지 않지만, 그래서 아직은 중립 위치 정도로 보여진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난주에 대거 매도를 안 때리는 걸로 봐서는 헝다 사태에 대해서 외국인의 선물 플레이는, 우리나라 선물 플레이는 좀 불안하면은 사실 대거 매도를 쳐놨을 텐데, 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밤에 나스닥과 좀 세계 증시는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나스닥 선물 시장이 훨씬 더 크죠. 다운 나스닥 선물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쉬는 동안 외국인들이 더 하방으로 쳐야 될 모멘텀이 생기게 되면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추세 이탈이라고 보기 좀 그렇죠. 물론 타이트하게 잡으면 이탈했다고 하긴, 어쨌든 추세 이탈이라고 보기 그렇습니다. 한 번은 더 퉁겨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나스닥이 이 아래가 깨졌을 때는 분명히 인버스를 더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이거 단기로라도. 나스닥하고 러셀 인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급등주 작전주 TV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어제인가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만 그나마 양호하고, 사실 다우는 단기는 나갔죠. 단기는 나갔어요. 이렇게 되면 러셀 2000 인버스는 좀 계속 가져가시는 게 낫습니다. 영어로 러셀이라고 치시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인버스가 있고요. 근데 뭐 물론 지금까지 이 정도 하락하면은 늘 다시 튀어오르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열어두시는데, 향후 방향성도 정해진 거 아니고 이제 개인이나 어떤 기관의 선물과 반대로 월가가 이끌어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헝다 사태가 그렇게 딱 처음에 터졌을 때는 보통은 하락하다가 다시 끌어오는 경우가 많긴 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또 헝다 사태를 보고 인버스에 오리라는 일부 개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떨어지더라도 한 번 정도 반등한 다음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이렇게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가든지, 여러 가지 패턴인데, 이후의 패턴을 뭐 저희가 알 건 없고요.
저희는 추세가 나가면, 여기 나스닥이 추세 나가면 이거 안 좋습니다. 예, 요거. 나가면 이것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지지되면은 뭐, 반등 가능성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은 대충 이렇고요. 대충 판세는 아시겠죠. 선물도 그렇게 뭐 매도를 많이 쳐놓지 않았어요, 외국인이. 그리고 지금 나스닥은 지금 좀 급락도 아니에요. 이건 뭐 몇 프로 떨어진 거 뭐 하루는 0.9% 떨어지고 하루는 2%대 떨어졌는데 그게 뭐 해봐야 3% 떨어지고 좀 살짝 0.2% 올라지 않습니까? 이걸로 설레발 칠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기 3%좀 쥐똥만큼 떨어진 거. 만약에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개장하고 나서 외인이 만약에 대거 매도를 때린다. 그러면은 반등을 하더라도 세계 금융시장이 문제가 생길 걸로 외국인들이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선물 시장이 중요합니다. 목요일날 특히 외국인이 대거 상방을 때린다. 그러면은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요. 헝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첫방 문제, 이번에 목요일날 들어오는 게 몇천억 대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못 막을 정도가 될지 아니면 그 정도는 넘기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차트가 괜찮습니다. 예, 차트가 이제 반등 상승을 의미하는 거 아니고 반등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제가 작전주 그 채널에도 좀 많이 반등 패턴 카카오랑 비교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외국인 모습 괜찮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카카오는 여전히 좀 계속 안 좋고요. 안 좋죠, 외국인. 매수 금액으로는 금요일날 삼성전자 많이 들어오죠. 삼성전자도 괜찮죠.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작년부터 외국인 추이입니다. 최근에 들어온 게 요만큼 들어온 거예요, 요만큼. 이 쥐똥만큼 들어오면서도 반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선물 시장에 또 상방으로 가게 되면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수 선물 코스피 선물 노래하기 위해서 시총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21선을 회복한 상태라서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자, 오늘 밤 나스닥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오늘 밤 좀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나스닥이 안 오르려면은 뭐 큰 하락은 아닐 건데 만약 추가로 떨어지게 되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반등은 반드시 이렇게라도 1차 손절, 전량 손절은 무조건 이 전저점 여기 둘이라도 나누고 물론 하나 정도 더 넣어도 되는데 이 손절은 지키면서 반등을 즐기셔야 되고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등 폭은 이 매물대가 있는 이 정도 라인까지 반등이 조금 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등 여력이 크진 않은데, 그래도 외인 선물이 상방으로 쌓이게 되면 선물을 위해서라도 삼성전자에 대거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이 여기서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53% 정도까지라도, 이 정도라도 들어와 주는데, 삼성전자의 근데 고질적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주가를 살짝씩 퉁퉁 치서 많이 올린 다음에 다시 또 더 크게 많이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이것도 나중에 더 오르더라도 분명히 나중에 외국인이 들어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또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증시도 반등을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반등한다 칩시다. 오늘 나스닥 상황 따라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 반등한다고 치면 반등하더라도 나중에 어느 순간에 뭐 살짝 헷갈리게 해서 막 이렇게 많이 반등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꺾이는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넘고 지지될 때까지는 안심하지 말아라. 외국인의 주식 탈출은 계속될 것이다. 이거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코스피가 그럼에도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21선씩 깨질 거고 하이닉스도 깨질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이닉스는 이 정도까지 버텼으면은 매물대 좀 위쪽에 있고 반등 여력이 꽤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는 여기 정도까지 11만원 초중반까지라도 좀 반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헝다발 나스닥 지금 하락으로 올지 안 올지가 조금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물이 아주 상방이었다. 예를 들어 한 2조 원 이상 상방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가능성도 크게 볼 텐데. 그래서 일단 목금에 선물이 쌓이는 거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방송 통해서 한번 여러분 보시고 그거는 제가 실시간 방송 통해서 볼 수 있게 해놨죠. 그래서 제가 내일 방송을 켜드릴 테니까 외국 선물 동향을 보고 결정하시고 물론 이거 맞추기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건 틀릴 겁니다. 틀릴 건데 아마 그냥 들으십시오. 근데 오늘 나스닥 조금 더 반등하고, 버티거나 반등하고, 그 다음에, 오늘 좀 반등이 나온 다음에, 헝다는 조금
유예돼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좀 유예돼서 넘어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스닥 언제 무너져도 뭐 이상할 게 없는 라인이긴 하니까요.